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의 마지막 종목인 더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즌은 디지털 뱅킹 서비스 기업입니다. 디지털 뱅킹 서비스는요, 기업의 금융거래 시에 기업과 은행의 뱅킹 시스템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괜히 더 어렵게만 느껴지고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 좀 쉽습니다. 디지털 뱅킹 솔루션은 크게 펀뱅킹, 가상계좌, 부가 서비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펀뱅킹은 은행과 이용기관의 전산망을 직접 연동시켜서 자금 이체 업무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카카오페이나 쿠팡페이 같은 계좌 기반의 간편 결제 수단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가상계좌는 말 그대로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대금 납부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고요. 다양한 정부기관이나 통신사 등등이 필요로 합니다. 이 밖에 예금주 조회나 ARS 인증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주 가깝게 자주 겪어본 것들이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펀뱅킹 서비스와 가상계좌 서비스의 주요 레퍼런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 쿠팡의 펀뱅킹 서비스를 더즌이 담당을 하고 있고, 경찰청, SK텔레콤, KT, KG 이니시스 등등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더즌이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 디지털 뱅킹 부분에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커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디지털 뱅킹 솔루션 시장은 쿠콘, 헥토파이낸셜, 하이픈 코퍼레이션, 더즌 이렇게 4개사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23년 매출액 기준 쿠콘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더즌은 19.5%로 4위입니다. 가장 후발주자이긴 한데 더즌이 그래도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크게 차이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자, 여기서 나아가서 서비스 영역을 더 확장시키면서 크로스 보더 정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글로벌 플랫폼 대상의 환전, 정산 업무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셀러가 해외의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게 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셀러들이 국내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각 플랫폼의 업무 담당자들이 셀러별로 그리고 은행별로 대금을 다 정산해주면 셀러들이 또 직접 환전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더즌의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정산과 환전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업무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크로스보더 정산의 주요 고객사로는 알리익스프레스, 지마켓, 쿠팡, 아이허브 등이 있고요. 앞으로 구글과 텐센트, 에어비앤비, 페이팔, 아고다, 테무 등을 더 추가적인 타깃으로 한다는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솔루션은 크게 아파트 ERP 서비스와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제휴 서비스로 나눠지는데요. 더 아파트 ERP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관리비 산출, 고지서 발송, 수납 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게 만든 ERP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약 8,200개 단지, 210만 세대의 ERP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더즌이. 이 시장이요, 원래는 한 개 업체가 95% 정도를 독점하던 시장인데 더즌이 그래도 진출하면서 현재 더즌의 점유율은 20%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의 대량 메시지 발송 서비스고요. 다음으로 플랫폼 제휴 서비스가 중요한데,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맺고 그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인증이나 대출 조회, 청구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더즌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그렇고 요즘에 젊은 층들은 은행을 방문하는 거 필요 없이 카카오나 K뱅크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 조회 무조건 해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더즌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민간 인증서 쪽에서는 카카오가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증 서비스 매출 증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카카오페이를 등에 업고 있다는 게 회사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9.44%의 지분을 보유한 더즌의 2대 주주기도 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더즌이 싱가포르 진출을 위해서 설립한 자회사에 출자를 한 데 이어서 보유 지분에다는 보호잉여수 1년을 걸어줬기 때문에 장기 협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각 서비스별 매출 비중을 보면 21년만 하더라도 디지털 뱅킹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밖에 데이터 솔루션이나 크로스보더 쪽의 비중도 골고루 높아지고 있다.
매출처의 다변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속도를 더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 사업에 협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관련 서비스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동남아 중심으로 디지털 뱅킹 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럼 실적 점검해 볼게요. 매출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21년 145억 원에서 22년에 296억 원, 23년은 421억 원. 24년 3분기 누적 매출도 23년 전체 매출을 이미 넘어선 상태인 거죠. 수익성도 좀 높은 편인데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높습니다. 24년 3분기는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와 메시징 사업부 인수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모습이긴 한데 회사 측에 따르면 신규 사업의 확장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매출 성장과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네, 실적은 그래도 탄탄하게 성장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쿠콘, 웹캐시, 더존 비즈온을 선정을 했고 평균 PER은 33.70배를 산출했습니다. 더존의 24년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인 약 118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6,537원을 계산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6.51%에서 24.41% 적용, 1,500원에서 12,500원을 공모가 밴드로 제시합니다.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도 무난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비교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시가총액 기준 쿠콘의 PER은 32.36배, 웹캐치는 31.14배, 더존 비즈온은 48.3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존 비즈온의 퍼가 왜 이렇게 높냐? 더존 비즈온은 기업용 ERP, 이런 기업 정보와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원 AI라는 AI 소프트웨어를 내놨고 요거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초에 특히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연매출 4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익률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근데 AI가 묻었기 때문에 더존 비즈온은 좀 제외한다라고 치고 쿠콘과 웹캐시의 PER은 30배 이상, 더즌의 상단 기준의 PER은 25배 정도. 그렇다면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PER이 소폭 낮기 때문에 고평가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직접적인 경쟁사는 쿠콘이잖아요. 쿠콘이 디지털 뱅킹 솔루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적 성장 속도에서는 차이가 확연한데요. 24년 3분기 더즌의 매출 성장률은 94.47%인데 반해서 쿠콘의 성장률은 9.16%에 그칩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 대비해서 수익성도 더즌이 훨씬 좋기는 하죠. 23년 순이익도 그렇고 24년 3분기 기준으로도 더즌의 순이익이 쿠콘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는 더즌이 더 좋기는 한데 그냥 딱 놓고 봤을 때요. 쿠콘의 어제자 시가총액이 1,909억 원이고 더즌의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2,945억 원이란 말이죠. 몸값이 1,000억 원이나 더즌이 더 높은 수준이라 시장에서 이 부분을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경쟁률은 461.95대 1, 1,36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보다도 참여도가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였습니다. 가격 분표표를 보면 밴드는 1,500원에서 12,500원을 제시했는데 참여 기관의 약 83% 정도는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냈습니다. 하단의 12.15%, 하단 미만의 71.45%, 대부분이 하단 미만에 분포하고 있고 결국의 공모가는 하단보다 14% 정도 낮은 9,000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자, 확약은요, 건수 기준 0.29%, 수량 기준으로 0.72%, 확약도 형편이 없습니다. 딱 4개의 기관이 참여했네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았다. 자,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9,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225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21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중형급이고요.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상장은 24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했고요. 최소는 20주입니다. 증거금 9만 원.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확인할게요. 주식 총수의 18.70%에 해당하는 440만 5,756주는 상장 즉시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397억 원. 이게 상단 기준으로는 551억 원에 달했었는데 할인이 된 덕분에 300억 원 후반대까지 내려가긴 했네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43.26% 정도입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신경은 써야 되는 정도예요. 재무적 투자자들과 흥국생명, 소액주주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면 2018년에 발행가액은 75원, 2019년은 338원, 2021년은 100원, 그 뒤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행사된 행사 가격도 1,400원이 가장 비싼 가격이고 다 1,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단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가 9,000원만 되더라도 몇 배씩 이익을 볼 기존 주주가 굉장히 많다. 상장일에 액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리스크.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할인된 가격인 9,000원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일 텐데요. 쿠콘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높고 수익성이 좋다라는 펀더멘털을 고려를 한다면 더즌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약 2,121억 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쿠콘 대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25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본다면 AI가 묻은 더존 비주오는 피어그룹에서 제외를 하고 쿠콘과 웹캐시의 평균 PER을 적용을 했을 때 약 16,278원, 공모가보다는 81%나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격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인 쿠콘의 시총이 걸림돌이 되기는 하겠지만 밸류 자체는 괜찮다라고 봤어요. 자, 그럼 체크리스트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 조건으로는 밸류 상관없이 공모가 10,000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흑자이고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지는 않은 밸류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단독 상장 일정인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플랫폼이나 더즌이나 기존 주주의 존재가 문제예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좀 있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너무 낮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신플랫폼과 더즌을 비교해서 봤을 때 신플랫폼은 진짜로 가볍다라는 딱 하나의 장점이 있지만 가격은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밸류상으로도 비싼 감이 있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60%나 된다라는 게 걸리고, 그리고 더즌은 신플랫폼에 비해서는 밸류나 가격 부담은 조금 덜하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43%로 조금 더 낮고 유통가능 금액은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둘 다 300억 원대. 근데 쿠콘이라는 비교 대상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는 단점. 네, 장단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수익 구간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개 다 나눠서 비례까지 청약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내일 신플랫폼의 2일차 경쟁률을 참고해서 더즌과 기대 수익 비교한 뒤에 자금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투에 62만 5천 주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31만 2,500주. 신플랫폼은 균등 물량이 11만 5천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균등 배정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50% 등급 기준의 청약 한도는 10,000주입니다. 증거금 4,500만 원. 100% 등급은 2만 주, 증거금 9천만 원, 200% 등급은 1억 8천만 원, 300% 등급은 2억 7천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최소는 20주, 증거금 9만 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반 등급은 한도가 좀 낮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신플랫폼에 참여를 하든지 본인의 청약 한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균등과 경쟁률 예상해보고 기대 수익 대충이라도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오늘 TXR 로보틱스에는 막 19만 건 넘게 들어왔거든요. 신플랫폼도 1일차에는 38,500건 넘게 참여했고요. 그래서 더즌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한 15만 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균등은 2주에서 3주까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증거금은 1.5조 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거 기준으로 1067대 1 정도가 나오거든요. 요건 2일차에 확인은 필요하겠고요. 제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칠게요. 만주 풀청약 시에 균등은 2주, 비례는 9주 가능하다면 20% 기준의 수익은 19,800원입니다. 40% 기준 수익은 39,600원 정도. 4일치 파킹 이자가 약 1,221원이니까 일반 등급 풀청약을 해도 크게 재미없는 종목은 될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여기서 더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튀어주던지 해야 좀 의미가 있겠고요. 내일 신플랫폼의 라이브에서 기대 수익은 추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는 좀 있는 종목이니까요. 정보 취합해서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봬요. 안녕.